네, 국제뉴스 알아보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에 국내외적으로 참 바빴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동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하노이 회담 결별 이후 그게 2월 28일이었으니까 오늘이 3월 25일 거의 한 달 동안 3주 넘게 침묵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몇 번 미국 측에서는 북한 산음동이나 영변 주변 동창리 이상하다 이런 얘기 흘리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대화는 계속하자, 참 양온이라고 강온이라고 해야 할지 냉온, 냉온, 냉탕온탕. 어쨌거나 이대로 판을 깨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은 그렇죠. 양측 다 서로에게 알아듣게는 보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휴일날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려고 뭘 결정했는데 내가 오늘 그거 바로 그냥 하지 말라고 스탑시켰다. 네. 그러니까 나 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그 얘기부터 잠깐 하고 들어갈까요? 사실 이번 그걸 보더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에 좋게 얘기하면은 막강 파워, 초수퍼 파워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깡패 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평가는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강한 나라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아무튼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의도는 북한하고 이제 판 깰 의도는 없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북한이 연락사무소 이 개성에 있는 거를 방 빼고 또 남측 향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도 역시 이제 하나의 그 시그널을 보내는 좀 때를 쓴다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좀 기다려봐, 우리가 그럴 의도는 아니니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미 중간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그동안 하도 기간도 연장했다가 잠시 홀딩했다가 이대로 판 깨지고 끝나는 거 아니냐 하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뉴스까지도 떨어지고 쟤들 왜 저래 도대체 이랬는데 대면 협상 이제 얼굴 마주보고 다시 재개한다는 건데 이번에 쟁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무역 불균형이 있다. 미국 주장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면은 개선해라. 거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좀 맞불을 놓다가 알았다. 그럼 우리가 좀 받아줄게라고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 미국이 그래 진짜 할 거지. 그럼 뭘로 믿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한다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 요게 이제 지금 쟁점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하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지금. 똑같죠, 지금. 결국 뭘로 믿겠냐, 내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놔봐. 이건데, 북한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한쪽 그 시각에서 보자면, 그럼 북한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카드를 미국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걸 너희들이 이행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는, 미국의 주장은 그런 것이죠. 소위 스냅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그럼 관세를 내가 한번 철회해 보고 네 태도 보고 그다음에 안 하면 다시 하겠다는 전략이 있고 그거 말고 별도로 계속 너네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 볼래. 관세를. 그리고 진짜 너네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면은 그때 가서 관세를 철회를 할게, 뺄게. 이렇게 하는 전략을 두 가지를 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첫 번째 스냅백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해할 만한데,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말을 들을 테니까 만약에 안 들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해. 내가 그거 한번 지킬 테니까 두고 봐.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겠는데 계속 관세를 이제 고관세를 유지를 하면서 말을 들으면 빼겠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게 지금 양측에서 지금 협상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울 위에다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올려놓는다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아직은 미국 쪽으로 좀 기울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잠재력이나 이런 것은 중국이 월등하다고 다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일단 협상의 주도권 또는 조금 공세적인 거 또는 중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압력을 넣고 있는 건 아무래도 좀 미국 쪽이군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이번 건을 보더라도 G2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G2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음흠. 그러니까 유일한 아주 슈퍼파워. 슈퍼파워는 결국 미국이다. G1 일강 체제. 예. 네. 아직은 그렇다. 아직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 뒤에서는 굉장한 어떤 그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죠. 이건 무슨 뭐 옛날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제국주의가 저기 그 열강들이 와갖고 요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그 볼멘 소리가 네. 중국 안에서 나오죠. 중국은 그 약 100여 년 전, 110여 년 전 아편 전쟁이 나고 할 때 네. 서구 열강들이 무슨 하이에나 떼들, 늑대 떼들 몰려오듯이 와서 막 예. 여기저기 물어뜯어서 물어뜯고, 예. 그때마다 뭐 조차지 조개지로 막 내주고 네. 해가지고 서남부 해안이 그냥 너덜너덜해졌잖아요. 네. 저기 칭다오부터 샹하이까지. 그렇죠. 예. 그 기억이 굉장할 텐데 네. 미국이 지금 협상하자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받아 안 받아 할게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 네 패 한번 봐봐. 그러니까. 둘이 포카를 치는데 그렇죠. 한번 보여주고 치자는 거죠. 트럼프가 뭐 게임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구실을 내준 것이 네.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중국에 불만이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공정 거래가 많았다 지금까지. 네. 뭐 관세 뭐 그런 것도 그거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환율 같은 것들도 중국이 너무 국가 마음대로 예. 자기가 쥐고 이랬다 저랬다. 환율 조작국 시비도 나오고 그렇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할 때 그 진출할 때의 조건 같은 것 보면은 너무 무대포로 이 기술 이전 같은 걸 요구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이중 정책 취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는 가격도 좀 좋게 네. 하고 아무튼 자기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하게 좀 약한 나라들한테는 횡포를 부린 거 맞아요, 그렇죠. 중국.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빌미를 미국한테 준 거죠. 미국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렇네요. 사실 뭐 중국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깡패가 존배기들 앞에서는 막 그러다가 빅보스 앞에 가가지고 열중시어 차려 열중시어.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예. 아주 간략히 말하자면.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뉴스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온 얘기라 너무 질질 끌면 아직도 그 얘기니? 뭐 이러니까 우리가 좀 너스레라도 조금 떨어야.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사실이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는 오늘 이슈로 삼은 가장 중요한 건 북핵 문제가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우리한테 가장 그 딱 와닿을 수 있는 네. 그 문제가 바로 이제 북핵 문제와 어떤 그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건데 네.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큰 무기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무기가 이제 제재 아니겠습니까? 예. 무역 제재, 그러니까 완전히 봉쇄를 한다는 건데 북한이 유일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남한하고의 경계선 말고 유일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과의 경계선은 우리 저 철책선과 달리 뭐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새 나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나가는 거 돈이 그러니까 물건이 나가는 거라든가 돈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90%가 이제 중국이다 예. 이렇게 이제 미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좀 컨트롤. 재촉을 할 수도 있고요. 음흠. 자꾸 그 북한에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거꾸로 이제 북한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북한의 압박 차원에서 중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두 양쪽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다시 그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그 나올 수밖에 이번에 그러니까 28일 날
저 베이징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 하고 미국 대표가 베이징으로 오고.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좀 며칠 있다가 있다가는 이제 워싱턴으로 네, 저 류허 저 대표가 가고 며칠 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3일 그러니까 28일 날 미국이 오고 4월 3일 날 이제 저 가고. 중국이 워싱턴으로 가고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또 하나를 들자면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행하라 그 보장을 어떻게 내가 그 담보를 받겠냐 그 문제 아까 쟁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행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결국 중국 보고 미국 걸 좀 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농산물하고 이제 에너지 뭐 일정 분야를 사라는 건데 이게 중국이 알았어 들을게 이제 그런 입장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 거를 산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그 수입품 중에서 그 뭐랄까 퍼센테이지가 미국께 올라가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께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두 문제가 우리하고는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죠.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그럼 경제야 당연히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고요. 우리의 네. 대중경제 의존도가 워낙 네. 높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뭐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나라들 맞아요. 세계 일본도 그렇고. 20위권 안에 드는 경제 사이즈가 예. 2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 중에서 대중 의존도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는 없죠. 그렇죠. 전혀 없는 것이고 네. 이미 뭐 세계의 공장에서 이젠 세계의 시장으로 바뀐 지 오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4월 달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 임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번 이제 연기됐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3월에 그러려고 했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못 하는 거고 4월로 연기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쟁점 이게 해결이 결국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굴욕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협상이 쉽게 될 거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4월 정상회담도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요번 미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우리 경제,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제 컨디션, 특히 대외 경제 영향 측면에서 그렇고 오늘도 뭐 그 불확실성과 경계 침체,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일단 세계 경제 침체로 직결되는 이런 네.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가 크게 빠졌다고 하던데,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차지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무역 때문에 만나긴 하지만 한반도는 장부책 이외의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 뉴스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을 주제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고맙습니다.